네, 더 이상 월급 로그아웃은 그만! 네, 금수저를 그만. 부러워하기보다는 직접 금맥을 캐러 나서는 네.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세상의 모든 재테크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직장인의 자산관리, 돈을 잡아라 시간인데요. 네, 월급 모아 태산은 못 만들어도 뒷산 정도는 만들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출범을 한 코너입니다. 출범을 했군요. 네. 이제 돈을 잘 쓰고 잘 모으고 또 불리는 법을 알려주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의 권도형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로소득 기간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살아가야 될 시간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소득원으로 현명하게 자산 관리를 해야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재미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요즘 나연 씨 네. 동학 개미 운동 들어봤어요? 아, 개미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나요? 개미 투자자들이 아. 요즘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오. 계세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2030 젊은 세대들이 또 관심이 많다고요.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굉장히 폭락이 되었는데 네. 그 시대를 이제 싸다. 지금 들어가자. 맞아요. 이런 주위에 마음으로 많더라고요. 지금 주식 투자에 많이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엄청 같습니다. 많죠. 외국인들은 팔고 나가는 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개미들이 지금 이걸 이제 사 모으고 있는 중인데 저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싼 주식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점이 있죠. 나중에 오른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런데 이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리고 혹시라도 대출 같은 걸 받아가지고 계속 투자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시기에 돈이 필요해서 빼야 되는데 그때도 주식이 회복이 안 됐을 때는 아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깨달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네. 제 주위에도 뭐 개미들이 많은데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는 거 명심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오늘 첫 시간 어떤 내용을 네. 준비하셨는지 여쭤볼까요? 오늘은 사회 초년생의 재무 설계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재무 설계 그러면 그 은퇴 앞둔 분들, 특히 제가 은퇴 설계 연구소 대표다 보니까 네. 주로 50대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50대들 만나서 열심히 강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 10년 전에 들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어. 그래서 40대들도 만나요. 그랬더니 40대들 만났더니 40대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이야기들은 사회 초년생 때부터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은퇴 설계, 재무 설계 이런 분야의 강연들이 20, 30대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심축을 이루는 게 아무래도 돈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길어진 인생에 대한 돈에 대한 그리고 20, 30대의 재테크, 재무 설계에 대한 방법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말씀처럼 정말 사회 초년생들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재무 설계의 어떤 정의나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정된 소득이 있잖아요.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은 많고. 그래서 소득원, 한정된 소득원으로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면 저축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하는데요. 그쵸. 그 이슈들에 대한 저축과 투자와 또 세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노후를 위한 연금에 대한 부분까지 목적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서 한 단계 한 단계 일어나가는 그런 돈의 관리를 재무설계라고 하는데 그 재무설계를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무 설계는 이제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는 얘기이신 거죠? 나이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네, 그런데 무조건 빨리 시작했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늦게 시작했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젊은 나이에 시작하면 유리한 점이 있죠. 뭐죠?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도 오랫동안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고 이렇게 많이 컨설팅 하다 보면 50대 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60을 바라보고 모아야 될 돈과 20, 30대부터 모아야 될 돈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시작하면 복리 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두 분은 재무 설계 해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냥 저축만 하는 저축. 네, 그래서 사실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나연 씨는 어때요? 저는 이제 저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네. 궁금했던 게 네. 20, 30대에 적은 돈 가지고 큰 돈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적은 돈의 기준이 대체 어느 정도가 이제 아. 필요한가? 저는 하루 한 잔 먹는 아메리카노를 한 잔 줄이거나 네. 담배를 끊거나 아니면 라떼 한 잔을 줄여서
내가 그 돈으로 매일매일 모은다면 네. 한 달이면 의미 있는 돈이 되고요. 그 의미 있는 돈을 내가 장기로 저축하면 분명히 목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게 세어나가는 돈이지만 그런 돈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관리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현명한 자산 관리의 방법이 아닌가. 막 재테크한다고 하면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엄청난 목표 금액을 가지고 덤볐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연금을 막 자기 급여의 몇 배씩 한번 해볼 거야. 연초에 한번 해볼 거야. 다이어트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가 그랬어요.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많죠. 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한번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결혼할 거야. 그러면 네. 결혼하고 나서는 펼쳐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나는 계속 미혼으로 살 거야.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나는 내 이상에 맞아. 그러면 그거에 따른 또 이벤트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이벤트들을 생각해서 그때 들어가야 될 돈들을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엮어가지고요. 그때에 맞는 금융상품 그리고 투자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바로 재무설계의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요즘 사실 욜로족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네. 커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커피 뭐 보통 한두 잔씩 마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소확행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과연 이것까지 내가 줄여야 되냐 맞아요, 이렇게도 맞아요. 말씀하세요. 커피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걸 줄여서라도 저축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급여의 이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너무 열심히 일을 했고 사장님한테 인정받았어요. 갑자기 급여가 막 2배, 3배 다음 달에 오르진 않죠.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급여는 한정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쩌면 급여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들어올 때가. 그러니까 그러네요. 한정된 소득원으로 내가 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저축하고 투자해야 될 부분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출율과 저축률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출률을 줄여나가자는 의미에서 현재 생활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네네네. 되겠죠? 네. 또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뉴스에서 본 이 파이어족, 파이어족이 들어보셨어요? 떠오르는데 네. 40, 50대가 아직 은퇴하기에 이른 나이지만 워낙 은퇴를 앞두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네. 좀 돈을 모으고 있는 현상이죠. 영어로 fire인데요. 그 알파벳 한 글자 한 글자를 따서 FIRE를 만든 거예요. 네. Financial Independence.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독립하고 retire early. 일찍 나는 퇴직하겠다. 이런 뜻으로 1990년대에 이게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고학력 고소득자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고 지금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국가가 워낙 그 소비 지향적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요. 본인이 근로하는 그리고 누구에게가 돈을 받아서 내가 하루 9 to 6 하는 생활에 벗어나서 언젠가는 빨리 조기에 퇴직해서 내 삶을 살겠다. 그래서 지금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본인의 급여의 70% 가까이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옛날에 짠테크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네. 냉장고도 파먹고요. 냉장고요? 예, 냉장고 파먹기라고 해가지고 네. 냉장고에 오래 무언가 있으면 버려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다 식료품 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냉장고도 파먹겠다. 그래서 그 유통기간이 거의 직전까지 왔던 것들을 다 먹고 그다음에 쇼핑에 나가도 1+1 이런 거 사지 않고요. 최대한 아끼고 절약해서 본인의 삶을 미래를 위해서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60세나 70세에 은퇴하겠다는 게 아니라 40대 중반쯤 은퇴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겠다. 뭐 이런 뜻으로 파이어 운동이 이게 번졌는데요. 그게 이제 한국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어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단순히 막 지금 생활을 막 저당 잡혀서 내가 막 짠돌이의 생활하고 짠순이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생활을 벗어나서 내 이상을 찾겠다는 게 자유를 찾겠다. 네, 그게 바로 여기 핵심이니까 단순히 막 너무 빡빡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파이어족이랑 욜로족이 완전히 그렇죠. 대립 반대네요. 상태, 네. 반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유미정 아나운서는 둘 중에 뭐 하실래요? 만약에 꼭 한다면 둘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는 욜로족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욜로족을 해야죠. 욜로족. 조금 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도 의미가 있지 그쵸. 않을까요? 그런데 이 재무 설계를 할 때나 이 목표나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런 목적이나. 그렇죠.
욜로도 목표입니다. 네. 이번 달 써서 이번 달 나가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보고 저도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재무 설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컨설팅을 하면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생활을 즐기는 거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즐겁게 사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 목적의 시기가 왔을 때 그때 좀 허덕이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한번 아우르시고 그 인생 전체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목적, 이벤트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결혼한 다음에 육아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면 뭐 양육비나 애들 교육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물론 뭐 결혼할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사람이 다 가져올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둘이 같이 벌어야 될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만약에 독신으로 산다면 자기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여행을 다닐 거야. 그리고 나는 맞아요. 이걸 가지고 창업을 할 거야. 그리고 난 이걸 가지고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본인 뜻에 맞는 이벤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인생 전체를 한번 아우르고요. 그런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한번 나열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무조건 많은 돈을 모아야지 이렇게 목표를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허덕거리게 되죠. 허덕이게 되니까.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죠. 주의할 점이요. 돈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테크와 재무 설계를 좀 구분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재테크, 돈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자꾸 모으려고만 하고 목돈을 쫓아가다 보면 돈에 치우친 삶을 살게 되죠.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무 설계, 오늘 이야기하는 이슈, 재무 설계, 돈에 대한 설계인데 인생에 대한 설계,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 속에서 내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야 될 꿈,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야 될 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간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테크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한탕주의가 됩니다. 맞아요. 한 방이면 된다. 인생 그러네요. 한 방이다. 가장 깔끔한 방법이 로또인데요. 예, 뭐 되는 꿈은 항상 가지고 있지만 되진 않죠.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내가 부와 명예를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건 로또지만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은 지금부터 테크닉이 아닌 설계의 자세로서 재무 설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이 오늘따라 촌철살인을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봤는데 욜로도 목표가 될 수 있죠 할 때 이렇게 약간 허공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목표가 될 수 있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약간 이렇게. 이 두 분을 제가 이제 정신 개조를 시키는 게 앞으로 제 방송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 잘 한번 해봅니다. 부탁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약간 개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이제 파이어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노력을 네. 같이 해보죠. 네, 일단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 재무 설계를 할 때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한 달에 최소 어느 정도를 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만큼 떼가지고 이만큼 모으겠다는 생각은 오늘부터 그냥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흘려가는 돈들을 조금씩만 아끼자 이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네.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봉투 30개를 준비해가지고요. 30개요? 30개 1일부터 31일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하루 용돈을 월 초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쓴다, 1만 원 정도 쓴다 그러면 그런데 네. 요즘은 네. 현금을 안 쓰고 카드 쓰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현금을 쓰세요. 현금을 써야 되나요? 또 왜 카드를 쓰지 않고 현금을 써야 되는지도 네. 제 방송 중에는 많이 이야기가 나올 텐데 공격적이시네요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생활비를 계산하다 보면 네. 전체 생활비가 한 달 생활비가 나와요. 오.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저축할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좀 이렇게 강력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의식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적으로 쓰는 돈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돈들을 조금씩 잡아서 네. 가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현금으로. 오늘 네. 첫 방송 듣고 무언가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얼마의 돈을 모으겠다 이런 분들은 좀 오늘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흘려나가는 돈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무언가 목적에 맞는 돈을 재무 설계를 해보자 뭐 이렇게 마음 먹으신다면 오늘 방송은 성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현금 지급기로 가야겠네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봉투에 넣기 위해서 맞죠? 그래요? 그러시죠 그러면. 아무튼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팁들이 있는지 네. 그 비법을 알려주시죠.
제가 늘 강연이나 컨설팅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뭐죠? A4 용지를 가지고 네. 현금 흐름표를 오늘 한번 그려보려고 오. 그래요. 그래서 네. A4 용지를 한 장 준비하셔가지고 반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반으로요? 네, 반으로. 네. 반으로 적고 있어요, 지금. 네, 반으로 접고 접었어요. 반으로 네. 접었습니다. 네. 아마 CG가 나올 건데요. 네.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은 왼쪽은 돈이 들어오는 것들을 제가 쭉 나열할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반으로 접은 오른쪽은 돈이 나가는 부분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돈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우리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거. 일단 가장 쉬운 걸로 월급. 저축을 잘하면 월급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축을 열심히 하면 이자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요즘, 전에 받았어요. 요즘 근데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낮아도 받았어요. 그죠? 결산이자 띵동하고 들어왔죠. 38원. 뭐 그렇죠? 그것도 소득입니다. 이것도 15.4%의 소득이에요? 세금을 떼고 들어왔습니다. 또 투자를 잘하면 배당 소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만 가지고 1년을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부자라고 합니다. 어쩐지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안 되죠. 그다음에 뭐 연금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 소득도 받을 수 있죠. 어. 자, 아. 지금까지 얘기한 동의가 안 4개. 되네요, 그거.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없으시죠? 없죠. 네. 네. 이 4가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없죠, 사람이 없죠. 부자입니다. 부자군요. 네, 근데 우리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5번째 소득이 있습니다. 뭐죠? 근로소득입니다. 알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알아요, 잘 네. 알아요. 네. 며칠 날 들어와요? 저희는 10일 10일 네. 날 네, 10일 날. 띵동하고 들어오죠. 들어오죠. 네, 그리고 띵동. 어떻게 나가요? 바로 나가서 바로 이렇게 탁 네. 나가버리죠. 띵동하고 들어와서 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 하고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불행한 건 띵동이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아하. 슬프네요. 계속 나가는 거죠. 어. 그렇죠? 진짜 속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소득원을 좀 넓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송이나 강연 같은 거 이런 걸로 그쵸? 이제 기타 소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욜로가 되면 안 되고 그래요? 지금부터 자기 개발하셔가지고 열심히 소득원을 반성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성 제가 해야겠어요. 얘기해요. 중학교 교실에서 제가 청소년 경제교실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선생님 하루 종일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저녁 때 퇴근해서 호프집을 경영하다가 인형 눈을 붙이고 자란 얘기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답변입니다만 와, 네. 뭐 당돌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하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그걸 좀 더 차원을 높이자면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부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블로그나 유튜버가 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죠. 물론 소득원을 넓히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정된 소득원이라는 걸 오늘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공격적이세요, 저한테. 아니, 너무 좀 잔인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왜요? 그럼 왜요? 잠을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어떻게든 소득원을 발생시키는 건 좋은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솔직히 많지도 않고 네. 블로그나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이 시도를 해도 좀 실패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50대, 60대에 시작하는 것보다 네. 이 사회 초년생이 시작하기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어떤 거든 본인의 자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30대 재테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10년을 하시면 네. 분명히 언젠가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득원을 넓히시는 겁니다. 네. 한정된 소득원, 띵동하고 그 띵동띵동띵동하고 나가죠. 네. 뭘로 나가요? 뭐 저축 많이 안 하겠지만 일단 저축 조금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뭐 투자도 조금 한다고 해서 투자도 띵동하고 나갑니다. 보험도 들고 연금도 듭니다. 이거 아주 이상적인 띵동이죠.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상적이지 않은 띵동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출입니다. 카드값. 네. 첫 번째 나가는 이제 고정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뭐죠? 지출이죠? 고정 지출은? 월세. 월세 같은 그렇죠? 거 예. 아무리 생각해도 빼도 박도 못하는 돈들이 고정 지출입니다. 있죠. 휴대폰 열중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가스비. 돈이 나가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 지금 나열하신 많죠. 거 너무 다 나가는 겁니다. 그 나가고 난 다음에 또 나가는 게 있죠. 변동 지출입니다. 변동 지출 뭘까요? 뭐 옷 하나 샀다. 음. 오늘 내가 나를 위해서 운동화 하나 샀다. 맞아요. 이런 것들. 자. 변동 지출. 돈을 썼는데 계속 생각나면 변동 지출입니다. 왜 샀을까? 아, 잘했을까? 저거는 내가 꼭 살을 빼서 입을 수 한 벌 남았는데 저거는 한 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는 거죠. 왜? 나 어차피 살 뺄 거니까 살 거야. 그래서 사놓고 계속 그걸 바라보고 못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 쓴 게 계속 생각나면 변동 지출이에요. 아. 친구들끼리 술을 먹고 내가 좀 술김에
전체 회식비를 내가 한번 냈다. 근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난다. 그런 것도 변동 지출입니다. 그렇죠? 네. 너무 그러니까 많네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아, 확 와닿아요? 네. 근데 문제는 띵동하고 들어오고 띵동띵동띵동띵동 하고 나갔어요. 고정 지출하고 변동 지출까지 나갔어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들어온 돈하고 나간 돈하고는 항상 같아야 되겠죠. 아. 이게 왜 A4 용지 접었으니까. 맞습니까? 네, 맞죠. 맞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우리는 매일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죠? 할부의 왜죠? 노예인가요? 왜죠? 아니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 요걸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다른 분들은 뭐 10%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고정 지출도 아니고 변동 지출도 아닌 지출이 있어요. 뭐? 바로 잡지출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고 쓰는 지출들이 있어요. 요걸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잔잔바리 지출이라고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6개월치 카드 명세서를 쭉 흑백으로 프린트를 해요. 아. 그다음에 고정 지출. 이건 어쩔 수 없이 빼도 박도 못하고 나가는 돈들이야. 하면서 네. 쭉 형광펜으로 한 줄 긋고요. 자꾸 생각나는 지출들이 있죠. 네. 변동 지출. 네, 네. 그걸 변동 긋고 지출. 나면 이걸 내가 썼다고? 아. 하는 지출들이 생깁니다. 약간 그런 건가요? 편의점에서 쓰는 그렇죠. 지출. 예. 편의점이나 뭐 다이소 이렇게. 사놓고 한 번도 하지 않은 귀걸이. 아. 계속 나가는 그런 돈들이 산줄도 있다는 모르네. 산줄도 이게 내 건가? 이런. 그럴 근데 때 그게 이제 있어요. 카드 명세서에 보이는데 네. 그 카드 명세서에 보이는 그 잡지출이 어. 짧게는 7%, 많게는 10% 이상 있을 겁니다. 정말요? 그럼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10%짜리 확정금리 하나 가져가시는 거죠. 자, 6개월치 카드 명세서 가지고 고정 지출, 변동 지출, 나머지 잡지출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게 바로 오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